어머니, 저 거울 속에 다른 아이가 있어요. 1651년 조선 효종 2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7살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거울을 들여다보았지만 비친 것은 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순이야, 그건 내 얼굴이란다. 아니에요. 저 아이는 저와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어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은 분명 웃고 있는데 거울 속 아이가 운다니요. 그날 밤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본 것은 거울 속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래의 모습이었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순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하는 초부였고 어머니는 배를 짜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이었지요. 순이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살이 되던 해가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장에서 작은 거울을 사왔습니다. 노쇠로 만든 손바닥만 한 거울이었지요. 가난한 집안의 거울이라니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는 거울 하나쯤 있어야지. 우리 순이도 이제 컸으니까. 순이는 처음 보는 거울이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이 점점 슬픈 표정으로 변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거울이 이상해요. 어머니가 달려왔지만 거울은 정상이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그대로 비칠 뿐이었지요. 순아, 꿈을 꾼 게 아니냐?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순이를 달래 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댁의 불이 이장의 딸이 화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순이가 전날 밤 본 거울 속 모습이 바로 화상을 입은 그 아이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아이의 미래였다는 것을요. 그 후로 순이는 밤마다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마을 총각이 다치는 모습을, 어떤 날은 아이가 병드는 모습을 보았지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본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귀한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마을 무당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 쓰면 아이에게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무당의 말대로 순이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순이를 찾아와 자신의 미래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거울 속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이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었지요. 순이가 7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사가 모두 망쳐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거울에서 비가 올지 안 올지 좀 봐줄 수 없겠니?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이 자신의 얼굴만 비칠 뿐이었지요. 미안해요. 거울이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이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쓸모없는 능력이로구나.
순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 순이는 나이를 더 먹은 모습이었고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저건 어디지? 거울 속 순이는 큰 저택 안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슬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미래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미래인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낯선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고을 수령의 행차였습니다. 수령은 이 산골 마을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순이가 마을 어귀에서 그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없이도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수령의 아들이 가마 안에서 창백한 얼굴로 알아눕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가마 안에 병든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순아,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순이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보았으니까요. 행렬이 마을을 지나가려는 순간 순이가 뛰어나갔습니다. 저기요. 가마 안에 병든 아이가 있어요. 병사들이 순이를 막으려 했지만 수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야? 가마 안에 아드님이 계시지요? 아드님이 지금 열이 나고 배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계세요. 수령이 놀라 가마 안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찌, 아무도 몰랐는데 이 아이가 어찌 알았는가. 수령은 급히 행렬을 멈추고 마을에서 아들을 치료했습니다. 마을 노파가 약초를 다려 먹이자 아이의 병이 차츰 나아졌습니다. 수령은 순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저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순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수령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한 능력이로구나. 은혜를 갚고 싶다. 무엇이 필요하냐? 저희는 가난하지만 괜찮습니다. 다만 마을에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수령은 웃었습니다. 비는 내가 내릴 수 없지만 다른 도움은 줄 수 있다. 수령은 마을에 곡식을 나눠주고 우물을 파도록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수령이 떠나기 전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3년 후 다시 오마. 그때 너를 데려가고 싶구나. 순이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능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울이 없어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순이가 자신을 볼 때마다 불길한 미래를 볼까 봐 걱정했던 것이지요. 순이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순이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아,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약속대로 수령이 다시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가마와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왔지요. 순이를 데려가려 왔다. 수령의 말에 순이의 부모는 놀랐습니다.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아들의 아내로 삼고 싶다. 수령의 아들은 3년 전 순이가 구해준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준수한 청년이었지요. 순이의 부모는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초부의 딸이 양반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니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이는 달랐습니다. 전에 거울에서 본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큰 저택에서 슬픈 표정으로 절하던 자신의 모습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순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좋은 기회를.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나쁜 것을 보았어요. 수령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제가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수령은 화를 냈습니다. 감히 이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냐? 순이의 아버지가 황급히 순이를 꾸짖었습니다. 순아, 어서 사과드려라. 하지만 순이는 꿋꿋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본 미래는 틀린 적이 없어요. 수령은 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온 마을이 수령의 미움을 샀다. 건방진 것, 분수를 모르는구나. 순이의 부모도 순이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령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느 여인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순이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인연이 아니었구나. 순이는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순이를 외면했고 순이네 가족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순이가 12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집안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순이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이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장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순이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내가 미래를 보는 아이구나. 순이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도 한때 너처럼 보는 능력이 있었단다. 노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미래를 보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아이야, 능력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하다.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마음이로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모든 미래를 막을 수는 없다.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단다. 노파는 순이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약초 씨앗이다. 이것을 심어 키우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보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란다. 순이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뒷산에 약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텃밭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순이는 약초의 성질을 공부하고 어떤 병에 어떤 약초가 좋은지 익혔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약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간단한 병은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하더니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순이는 병든 아이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고 어떤 아이는 더 심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순이는 슬펐습니다. 모든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미래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순이는 살릴 수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 결과 5명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순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마을 이장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제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순이가 18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다가 길을 잃은 것이었지요. 선비는 순이네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와 순이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봅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귀한 능력이로군요. 하지만 때로는 무겁습니다. 나쁜 미래를 보면 막아야 할지 말지 고민됩니다.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순이는 선비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선비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인연이 아니구나. 순이는 슬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인연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떠나기 전 말했습니다. 순이 낭자, 귀한 능력을 바르게 쓰고 계시는군요. 언젠가 큰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선비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순이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을 고치고 때로는 미래를 보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순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행여병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치료했습니다. 며칠 후 병자가 깨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낭자. 제 목숨을 살려주셨군요. 행여병자는 사실 한양에서 온 의원이었습니다. 전염병을 연구하다가 병에 걸려 쓰러진 것이었지요. 낭자께서는 의술의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스스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를 봅니다. 의원은 놀랐습니다. 미래를 본다니요. 순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원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과 의술을 결합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은 순이에게 제안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해민서에서 함께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의원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마음이 바뀌시면 한양으로 오십시오. 의원은 떠났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25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가고 순이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순이도 이제 시집을 가야 하는데. 하지만 순이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순이는 눈 덮인 산길을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괜찮으세요? 순이가 사람을 살펴보니 젊은 남자였습니다. 동상에 걸려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순이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치료했습니다. 며칠 후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남자는 떠돌이 화가였습니다. 전국을 돌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지요. 이런 겨울에 산을 넘으셨습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회복하는 동안 순이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미래를 보고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래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순이 옆에 있었고 둘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연이구나.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남자도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실례지만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남자가 회복된 후에도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순이를 돕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지요. 봄이 되자 남자가 순이에게 청혼했습니다. 순이 낭자,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가난하고 떠돌이지만 낭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했습니다. 순이와 남편은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순이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남편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남편은 순이가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았지요. 세월이 흘러 순이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순이는 딸에게 자신의 능력이 전해질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은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지요. 엄마, 저는 엄마처럼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괜찮단다. 내게는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과연 딸은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아이였지요.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능력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필요할 때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순이가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순이는 슬펐지만 두 분이 평안히 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순이는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미래를 보고 조언을 해주고 병을 고쳤습니다. 순이의 명성은 점점 퍼져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순이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순이가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울이었지요. 거울 속에는 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평온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좋은 삶을 살았구나. 순이는 만족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의 능력은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했단다. 하지만 엄마는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었어. 어떻게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기 때문이야. 능력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그의 겨울 평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위한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순이를 기억하며 제사를 지냈지요. 순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미래를 본 아이,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도운 여인.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특별한 능력은 선물일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지요. 순이는 미래를 보는 무거운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순이처럼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